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BTN 지혜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조선 뉴스프레스 함영준 고문님 모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본인이 직접 겪은 우울증 극복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그것을 극복하는데 저는 마음챙김 명상,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뇌라든가 신경 이런 데 대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관해서 좀 과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원래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반은 맞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존하고 또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그 삶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원동력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린 동물이죠.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병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살다가 우리 가까운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없어버리면은 그냥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로에다가 손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거 뭐 대면은 그냥 나잖아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대단히 우리가 인류가 지나가면서 갖고 온 그 어떤 그 어드밴티지 또 유전의 좋은 경험인자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한번 심하게 겪어봤는데 이거를 잘못 대처를 해버리면은 자살까지도 가고 잘 대처하면 지금과 같이 저 실제로 건강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이런 식으로 되고 여러분들한테 그 지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제 경력에서 알다시피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 직업, 신문기자, 그것도 사건 위주로 22년간을 이제 있었고요. 신문이라는 거는 마감 시간 30분 전에 갑자기 9.11 테러 같은 게 나오면은 그 30분 동안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수두룩하게 생깁니다. 그러고 있고 또 나중에 관직에 가서는 청와대라는 데가 지금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조그만 뭐라고 하더라도 받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걸 또 우울증도 한번 와서 겪었으니까 좀 달인도 된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듯이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실은 어떤 거지? 옛날같이 무슨 초자연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신경생리학적으로 MRI 통해 가지고 죽은 뇌가 아니라 산 사람의 뇌의 작동까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는 과학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은 내가 어떤 타입이냐. 그죠? P도 A형, B형, O형 이렇게 있듯이 그걸 알고 있으면 지피지기 백전 뭐죠? 예, 또는 불패.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한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길렀으면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IT 산업의 최고 1인자였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사람이 1인자가 된 거는 저 사람이 바로 스트레스, 그 많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배웠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마음책인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나 어려움도 극복을 했고, 그리고 또 저런 엄청난 성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스티브 잡스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단히 출중한 천재이지만 성격은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천재가 원래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럴 이유가 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미혼 사이였는데 거기서 낳고서는 입양을 보냈어요. 게다가 그 미혼 남녀는 그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낳았어요. 그리고 데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엔 몰랐지만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스티브 잡스가 입양된 그 부모는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진짜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해도 사춘기 때 그럴 텐데 스티브 잡스 같이 뛰어난 사람이, 아주 감성이 예민한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향은 샌프란시스코.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는 히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피들은 인도의 힌두교, 그 다음에 인도 철학, 불교 이런 쪽에 심취했던 리버럴리스트고 피스, 평화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상당히 데카당스한 사람들이었죠. 그 팀에 껴서 본인도 그런 생활에 젖었고 마약도 즐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힘든 거를 그런 일탈 행동을 통해서 마약, LSD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방황이 심했죠. 그 방황을 갖다가 그런 식의 일탈행위로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인생이란 게 뭔가, 나는 누군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좀 갖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인도로 갑니다. 어떤 영적인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인도를 갔어요. 그게 1970년대 중반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인도를 갔다 왔지만 지금도 인도는 되게 낙후돼 있지만 그때 뭐 말할 나이도 없었겠죠. 인도에서 있으면서 그 낙후된 생활 속에서 깨달음은 인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은 그 인도에 대한 이런 환상은 버리고 불교, 선불교 다니던 절에 다니면서 그때 명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명상을 통해서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명상을 통해서 안정을 찾았듯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마약을 끊고 거기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22세 때 1976년도에 친구하고 같이 애플 컴퓨터라는 그냥 자기네들의 그 기업을 자기네 집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억만장자가 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초년 출세한 사람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또 본인의 그 뛰어난 실력에 비해서 못 쫓아오는 임직원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걸 여지없이 그 강팍한 성격으로 내보내서 결국 1985년도에 그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임직원들한테 쫓겨나갑니다.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신문 잡지에 다 났죠, 그게. 스티브 잡스 킥 아웃 됐단 말이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봐요? 본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동안 술 먹고. 그렇죠. 술 먹거나 돈 많으니까 마약하거나 뭐 해외 가거나 여자하고 그러게나 뭐 그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나이 34 때 쫓겨나가지고서 자기 아파트에서 명상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때 기자가 인터뷰
취재하러 가가지고서 저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장면을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억만장자 집에 소파 하나 없어요. 덩그러니 스탠드 하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방석이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있고 음악을 좋아해요. 나중에 아이폰도 만들었듯이 음악 그때 CD 플레이어가 아니고 무슨 녹음기 같은 거였겠죠. 그것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분노, 좌절, 수치, 후회 이런 거를 명상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그 가라앉힘 속에서 어떤 평정을 얻고 그 속에서 인간 본래의 기쁨을 얻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지혜롭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 사업을 구상하고 그걸로 일로 매진해서 결국은 21세기 아직까지는 최고의 IT 기업가로 됐습니다. 그 입양아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엄청난 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생에 따라다니는 그거를 힘들었지만 극복함으로써 그는 인생에도 성공했고 세상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더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바로 직관이 피어나고 아이디어, 어떤 새로운 생각,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바로 명상의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주 다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로 됐을 때 2005년도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대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졸업식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운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둘째는 리드대, 1년 다니다 중퇴했지만 리드대에서 엄청나게 좋은 서체를 거기서 배워서 그거를 애플 컴퓨터에 적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30대 임직원들한테 애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 이게 저를 크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말 멋있지 않아요? 예. 그 원동력을 저는 마음 챙긴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을 이 사람은 입양아라는 그 힘든 거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선물로 된 거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내가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로 볼 거냐? 그거를 내가 진정한 나의 그걸로 삼을 거냐? 인생이 두 번, 세 번이면 제가 우울증 겪었을 때 느낀 거예요. 인생이 두 번, 세 번이면 이번에는 막 살아도 돼, 한 번. 한 번이야. 근데 내가 그 컴플렉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도전과 응전이죠. 스티브 잡스의 명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명상은 릴렉스, 쉬는 겁니다. 쉬면은 거기서 바로 막 빨리 그냥 지나가고 막 조급스러웠던 이 세계가 갑자기 슬로우,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몸과 마음이 릴렉스가 되죠. 이완이 되면 마음의 평정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이건 인간의 생리적 법칙이에요. 그죠? 찾아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무슨 환희가 아니라 잔잔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건 인간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쁨 이후에 통찰,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가 리차지, 재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 성장으로 가게 돼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게 점점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학점으로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E, F가 있다면 저는 한 10 플러스 정도는 온 것 같아요. A쪽 가면 이건 성인 반열까지도 되겠지. 예. 그런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명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네. 역사상,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시대예요. 독재자도
이부 김정은이나 몇 사람 빼놓고는 독재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되게 힘들어해요. 24시간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나요? 여러 욕이 있지만 뭐 욕망도 있고 이런 문명의 기기가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이 스마트폰. 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있고 각 회사나 기업들은 더욱더 거기서 경쟁을 갖다가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학대하고 착취하는 시대가 됐어요. 놀러 가서도 저는 자판을 두드리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딜 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웃들도 옛날 이웃이 아니라 되게 낯선 적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필요사회가 와서 결국은 우리 우울증도 오고 소진도 오고 번아웃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동 조종.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게 그냥 아침에 평소 하던 습관과 타성대로 움직이고 반응 보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도대체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여러분들 상당 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동 반응이야. 우리 아주머니들 자식 보면 자동 반응이야. 너 뭐 공부했니? 안 했니? 뭐 애도 자동 반응이야. 왜 그래? 귀찮게 놀고 막. 야, 너 뭐.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한테. 또 남편은 집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힘들고 다 그렇게 오죠. 마인드리스가 아니라 마인드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거가 바로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적 반추라고 그럽니다. 자꾸 한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기억을 해서 걔가 문제지. 근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대처 못했지? 난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 근데 걔 진짜 잘못했잖아? 근데 난 또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마 그때 저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 부정적 반추가 심해지면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거기에서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서 결국은 뭐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넉다운이 되는 이런 게 되죠. 바로 이런 게 요즘은 많아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은 다 우리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하고 돈을 벌어야지, 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이게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글로 가다 보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도대체 쉬지도 못하고 오로지 뭔가 매진하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로 따지면은 차가 지금 계속 나는 악셀레이터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이거 모드로 기어를 바꿔줘야 돼. 이 기어를 바꿔주는 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고 그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죠. 아니야, 지금 있는 그대로가 다 좋아. 실은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나는 이러고만 살 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당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저 미운 놈 저 혼 좀 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저쪽에서 문제도 해결되는 때가 있고 스트레스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쫓아내야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 봐. 그래. 내가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을게. 뭐 스트레스만 오는 게 아니지. 좋은 생각도 오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항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 같은 거 안 해봤을 거예요. 의사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본능 중에는 동물들은 낯선 적이 출현하면은요, fight, 싸우려고 하거나 잡아먹어. 아니면 도망가거나 하는 본능이 있어요, 동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는데 다람쥐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도망가게 됩니까? 어떻게 돼? 잡고, 토끼는 잡고 싶잖아요. 그죠? 이건 fight야. 사자, 호랑이 오는데 거기서 너 한번 오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 이런 거지만 영리한 거지, 우리가. 이거 도망가야지. 요거는 근데 신경체계에서 똑같이 작용을 해요.
소위 교감 모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는 그냥 교감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바로 이 전투 모드에서 나가는 거고 부교감은 평화시 이때 이완작용을 일으키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뭐 노루, 영양, 초식동물 막 쫓아가잖아요. 그거 다 교감 모드죠. 그죠? 막 근육이 발달되고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쫓는 놈이나 도망가는 놈이나. 그러다가 한참 가가지고 사자가 더 이상 안 쫓아가면 그 영양이나 노루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듯이 풀 뜯고 평화롭게 즐겨요. 그죠? 그게 부교감 모드가. 그게 없으면 사람 힘들잖아요. 인간도 당연히 그랬겠죠. 원시시대 때. 그렇게 돼서 교감과 부교감이 이제 밸런스를 얻고 이러는데 현대는 아까와 같은 피로사회고 24시간 그 다음에 I'm still hungry. 늘 헝그리한 거야. 모든 점에서. 늘 미진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데 더 했으면 좋겠어. 서울대 갔으면 하버드 갔으면 좋겠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감 신경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가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살고 이러니까 낯선 사람들도 이제는 심리적으로는 다 적이야. 그죠? 보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따르릉 하면 바로 또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의 소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나는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과잉 반응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그때 벌컥 화내는 거 있죠. 그죠? 벌컥 교감신경으로 바로 투쟁 반응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야, 뭐야?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벌컥 가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뭐 하는데 성자거치 아니면 착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죠.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되게 선하고 이 사람 다 참을성 맞다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나 이거는 여러분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어딘가에 있어. 언젠간 나와. 안 나오면 암으로 돼. 그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뺨 맞고 저쪽 가서 화낸다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억압형.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피형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극장이나 가야지.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술이나 먹어야지. 도박 좋아하면 도박하고. 이 세 가지 형은 각기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본능적인 작용에서 나오고. 적당히 하면 괜찮아. 그지? 화도 적당히 있을 때 내면, 야, 그 사람 솔직하고 아주 화끈해. 이런 소리 들어. 근데 잘못 내면은 쟤는 하여간 성질머리 하면 고약하게 이럴 데 없어. 잘 참으면, 야, 참, 그 사람 아주 인격자야. 이렇게 들지만, 그 참는 거 넘어가면은 쟤는 원래 저래. 쟤는 하여간 이런 친구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가 참 문제죠. 그게. 바로 그런 점들이죠. 근데 지금과 같이 그 세 가지 형들은 다 제대로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저렇게 가면은 다 그렇잖아요. 저쪽 과잉 벌컥형 같은 경우는 맨날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로 해서 몸이 결국은 뭐 심장질환이 오거나 뭐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오거나 이러죠. 두 번째 형, 얌전하게 이런 거 있지만은 어디 가서 자기 주장도 못 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왜 이렇게 병신 같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해? 형편없어. 난 당하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세 번째 형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대처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우리는 누구나 저런 면들이 있지만 저걸로 지속적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네 번째. 탈진 와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중에서 내가 다 우리 두세 개씩 다 있어요. 누구 인간은 다 그거.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강한 거냐.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잘 대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을 갖다가 지금은 감히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운용 기술. 우리 건강한 거를 옛날엔 타고났거나 인삼, 녹용, 불로쳐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죠. 몸짱도 되죠. 마음 피트니스.
그리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어렸을 때 약했어. 근데 과학적으로 몸을 이렇게 하는 게 됐잖아요. 마음도 똑같다고 보죠. 마음 피트니스. 앞으로 점점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격이 좀 이렇다, 또 어떻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는 인생 탓이야.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마음 챙긴 명상, 꼭 마음 챙긴 명상 아니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유념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그 스트레스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마음이 뭐냐? 우리 아나운서님, 마음이 뭐죠? 제 생각과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데 마음 뭘 챙겨야 되는 거야? 딱 마음은 생각, 마인드. 이게 뭐죠? 감정이죠, 감정. 하트 이쪽에. 그 다음에 신체 감각, 오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맨날 생각에 잡는 걸 감각이나 감정으로서 늘 알아차리는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상당히 해피해지고 훨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배가 고플 때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쪼르륵 하죠. 그거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신체 감각이에요? 감각이죠? 자, 배가 쪼르륵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힘이 쭉 빠져. 그지?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그래. 그건 뭐죠? 그 다음에 생각은 내가 배고프구나. 뭘 먹어야겠구나. 감각이 제일 빨리 오는 거예요. 안테나. 자, 지나가다가 만두집에 들어가서 만두집에 이 만두가 막 하는 걸 보고서 그때 딱 그걸 보는 순간. 그건 뭘로 보죠?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때 먹고 싶은 생각이 확 들죠. 보는 순간에 바로 허기를 느끼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설레임 같은 게 막 들잖아. 그 설레임은 뭐죠? 감정이지. 그리고 만두를 사 먹어야겠다. 아, 내가 돈이 있구나.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바로 요거거든요. 자, 무서운 일이 닥쳤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괴한이 나타났어. 그러면 무섭구나가 먼저겠어요? 쭈삐 쓰지. 그지? 우리 아주머니도 뒤에 낯선 남자가 쫓아와서 갑자기 뭐 말을 걸거나 하면은 쭈삐 우선 쓰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먼저 얘기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섭구나 이럴까요? 아니야. 공포감이 팍 올라오지. 화가 먼저 올라오지. 아,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막 이게 아는 게 아니야. 화날 때 이럴 때 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그겁니다. 그 감각과 신체 오감이야. 신체 오감과 감정. 그 다음에 머리, 생각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안다면 그게 마음의 총합체거든. 그리고 그건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제일 빠른 건 신체 감각이 더 빠른 거예요. 몸에서 먼저 얘기를 해준다. 이 마음의 요 세 가지의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현대인들은 어디만 쓰고 살아요? 머리만 쓰고 살잖아. 그리고 신체 감각은 미용으로만 신경 써, 다이어트만. 사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돌연사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되게 학대를 한다고. 옛날 원시인들은 이걸 많이 썼어요? 있죠. 훨씬 생존이라든가 이런 게 빨랐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힘든, 아까 피로사회다, 뭐 소진사회다 쭉 얘기했죠. 이쪽을 신체 감각과 이쪽으로서 옮기는 훈련. think가 아니라 feel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화가 냈을 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화난 사람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는 how to do 이런 거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그저 그 생각을 만약에 이제 마음의 근력이 생기면 내 몸이 내 반응이 어떻지? 여기가 되게 뻐근해지고 있네. 여기 지금 하고 화가 있구나.
이렇게 주의력을 돌리는 것만 해도 화가 바로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은 나중에 내 스스로가 바로 평정심을 찾아서 내가 how to do, how to handle, how to manage, 어떻게 잘 대처하느니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3요소를 꼭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나가서도 아름답구나. 이건 뭐죠? 시각적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불쾌감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그런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문자로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건 새로운 진짜 인생시야 이겁니다. 저도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챙김 명상 핵심은 비판단하라는 거예요. 늘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평소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제쳐두고 그냥 너희 몸을 느끼고 감정을 느껴라.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그죠? 물건 있으면 치우면 돼, 쓰레기. 근데 마음의 쓰레기는 안 치워져. 마음에서 미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을 꽉 걸어 잠갔는데 스물스물 또 나타나. 그래서 또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또 나타나. 그것도 내가 결정적으로 기분 좋고 막 일할 때 또 나타나. 스트레스라는 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없애면 안 돼. 아까 오픈시키라고 그랬죠? 그 마음챙김 명상.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볼 줄 아는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하면 되거든요. 그 마음의 작용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눈 좀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서 편하게 자유롭게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감각을 생각하든 느끼든 해보세요. 단 흰색 북극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눈을 떠보세요. 흰색 북극곰을 진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5번 이내. 5번 이내. 조금 명상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상당히 이걸 갖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포인트를 이제 배우세요. 스트레스라든가 뭘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생각이 더 나는 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그 열어놓은 창문 같이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나는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제 하면은 더 먹고 싶어지고, 사춘기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내가 중간고사 잘 봐야지 하면은 영희 생각이 더 나는 거. 극장 가지 말아야지 하면 더 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죠. 수많은 욕망이 있어. 이걸 민주적으로 잘 해야 돼요. 이거 어떤 건 내 편 아니고 네 편, 이거는 무슨 세력 이래가지고 하면은 반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는 추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위대한 것도 있고 아주 비겁한 것도 다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자고. 마음챙김 명상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하는 겁니다. 문 열어놔. 단지 바라만 봐. 그중에서 나를 선의로 규정하지도 말고 악인으로도 바라만 봐.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또 하나 배우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내가 억누르지 말고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조금 있다 다른 것들이 또 생각이 떠올라서 지나가요. 또 다음에 오면 또 바라나 보시라고. 자, 3번째 우리의 또 접근과 회피 본능. 다 우리 본능이에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쪽은 어프로치하게 되죠. 다가가게 돼. 그래서 단 거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다이어트 이제 몸이 이렇게 되듯이 인간의 본능이고 동물의 본능이에요. 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이렇게 돼. 그냥 질색을 하지 쥐 같은 게 지나가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불교 철학적으로 대단히 재밌고 좋은 얘기 같아. 그거조차도 너의 관념일 수가 있어. 너는 그 사람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지렁이 저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지렁이를 막 만지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지렁이가 사실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관념이 그랬지. 쥐 더럽다고 그러지만 쥐가 특별히 그래요? 쥐 애완용으로도 또 기르는 사람들 많아.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저런 동물적 본능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절제와 밸런스를 가져보겠다고 생각.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싫어. 그거야말로 편견이고 그거야말로 독단이고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그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아유 뭐 저 뭐 군뱅이도 꿈틀한다고 뭐가 좀 있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넓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되죠. 마지막으로요. 이제 네 번째.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행동 이런 거는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안에 신경회로들이 있습니다. 회로들이 결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감정으로도 나오고 아까 같이 감각으로 나오고 통증이 오면 막 그 신경회로들이 돼서 감각으로 나오고 그게 감정으로 불쾌하게 나오고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이 신경회로가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하고 행동이 되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길이나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 저 경부고속도로가 생겨. 그래서 내가 나쁜 쪽으로 와갖고 무슨 시사평론하는 분들 그냥 세상을 막 서로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쪽. 죄송합니다만. 이런 쪽으로 가면 모든 게 안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을 갖다 이렇게 봤을 때, 아유, 참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뭐야 도대체? 왜 웃고 있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가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반응도 없어,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그 신경가소성 이론이라는 게 지금은 MRI를 찍어 보니까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해마, 기억력을 해마인데 fMRI를 찍어 보니까 그 해마 두께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두꺼워요.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는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 부분이 있잖아요. MRI 없을 때는 죽은 사람 걸 해야 되니까 잘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부위가 엄청나게 막 그때 되면은 발전되는 거예요. 막 이거 할 때. 그리고 두껍고 행복을 나타내는 부위는 이쪽 좌측 전전두 옆 이쪽에 있대요. 이거를 티베트 스님들 명상 오래 하신 분들 놓고 보면 여기가 되게 두껍고 명상하면 금방 거기서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경가소성 이론은 이 뇌도 바꿀 수가 있구나. 뇌의 신경회로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나 또는 경험이나 또는 명상과 같은 학습을 통해서 기능적, 구조적으로 변화되거나 재조직될 수 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다 불교의 좋은 점은 그거 어때요? 좋은 본성들, 나쁜 것도 물론 있겠죠. 좋은 본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신경가소성 이론이라든가 지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경험적 그리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의 구조, 그다음 메커니즘, 반응,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게 이런 어떤 천성적이고 뭐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나를 잘 학습과 훈련을 시키면은 내가 훨씬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를 바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죠. 그건 우리한테. 근데 그 상황을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뛰어나게 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좌절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스트레스건 그게 재난이건 어떤 걸 갖다가 그 반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과 선한 삶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 피트니스입니다. 마음의 근력, 유연성, 지구력 그 세 가지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편하게 평소 페이스대로 한번 숨을 쉬어보시죠. 부드럽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기분이 나빴다,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 신체 감각은 이런 거다, 감정은 이런 거다. 문 닫지 마세요. 문 열어놓으세요. 들어오게 해. 어떤 거 하나 배척하고 이러지 말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면은 포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큰 그릇입니다.